몇 년 전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다. 이 지역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흐린 날씨였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검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펜션 주인은 중년의 친절한 아저씨였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펜션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근처 숲과 개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인터넷에서 봤던 공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된 연쇄실종 사건에 대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야기는 무서웠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모두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그런데 깊은 밤중 갑자기 펜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걷는 소리였다. 친구들과 나는 겁을 먹고 서로 눈치를 살피며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이른 아침까지 깨어있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어젯밤의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웃으며 단순히 바람소리일 거라고 했다. 우리도 그러려니 하고 하루를 즐기기로 했다. 마을을 구경하고 돌아온 우리는 근처의 작은 산을 오르기로 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던 중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작은 집이 있었다. 오래되어 보이는 그 집은 버려진 듯했고 호기심에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방만 있었다. 그러나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초대장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우리 펜션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이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도착한 그날로 되어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냥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 그날 밤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낮은 말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문을 잠그고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거실로 내려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새로운 초대장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밤에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점점 더 불안해진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다시 물었지만 그는 단순한 장난이라며 웃어 넘겼다. 결국 세 번째 밤이 되었다. 이번에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눕고 말았다. 두드림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마지막 초대장이 떨어져 있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너희도 초대된다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급히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났다. 주인은 놀라며 왜 그러는지 물었지만 우리는 그냥 바삐차를 몰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마을을 떠나던 중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펜션 주인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서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저 서둘러 달려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의 일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특히 마지막 초대장에 적힌 문구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직도 몰라 답답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다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후로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그곳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곳처럼 지금도 가끔 그 마을을 떠올리지만 그저 악몽 같았던 여행으로 남길 뿐이다. 그날 밤들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다. 대신 나는 다시는 끝나지 않은 초대장을 받지 않길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대개 실화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허구로 작성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밤에 혼자 있을 때 더욱 오싹한 느낌을 주죠. 아래는 그런 공포 썰의 한 예시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하죠.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 펜션은 숲이 우거진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인은 온화한 할머니셨죠. 처음엔 그저 자연 속에서 한적하게 여름을 보내리라 기대했어요. 펜션은 대체로 한산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2층 특정 방에는 불이 켜져 있는 걸 자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누가 머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방은 예약 목록에는 없었고 할머니께 여쭤보면 항상 그 방은 신경 쓰지 말거라. 쓸모없어진 방이니 문을 닫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어요. 마을 자체도 작은 데다 일이 별로 없어서 친구도 그리웠거든요. 어느 날 유독 달이 밝았던 밤이었어요.
술 김에 펜션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의 그 방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 올려다보니 정말로 창가의 검은 실루엣 신화를 보고 있는 거였죠. 얼어붙은 듯 몸이 굳었고 순간적으로 그것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형체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달아날까도 생각해봤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눈도 창문에서 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창문의 실루엣이 사라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며 마치 마법에서 풀려난 듯 몸이 움직였어요. 그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찬바람이 스산하게 방 안을 감돌 뿐이었죠. 그 밤 이후로 저는 도저히 혼자 펜션에 있을 수가 없어 빨리 일을 끝내고 그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나기 전날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죠. 그 방에서 몇 년 전 할머니의 손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 방을 쓸모없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그 펜션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게 저의 착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밤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혼자 있을 때면 가끔씩 느껴지는 그 시선의 정체가 뭔지 아직도 궁금하기도 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 썰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정말 무서운 여름밤을 선사했답니다. 여러분도 조용한 산속 펜션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다면 창문 밖에 무언가가 서성일지도 모른다는 걸 명심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무섭습니다. 오늘은 한국 인터넷 공간에서 유행하는 긴 공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7동 402호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집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곳에 이사온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고 그 방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7동 402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부부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었지만 이사 첫날부터 집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 한 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냄새가 났고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부였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밤만 되면 현관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고 발소리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부부는 경비를 불러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자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설득했고 남편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견딜 수 없어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 밤 부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파트 전체 전기가 나갔고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부부는 플래시를 켜고 전기 차단기를 확인하러 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남편에게 붙잡혔고 남편은 침착하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부엌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얼어붙고 말았다. 부엌 한가운데 저벅저벅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접시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냉장고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엌 바닥에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적힌 글귀였다. 여기에서 나가라. 그 순간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방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짐만 챙겨 아파트를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해가 뜨고 있었다. 부부는 경비실에 가서 벌어진 일을 설명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도 도착해서는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그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7동 402호는 다시 공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냄새와 소리가 가끔씩 들린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무언가 미해결된 사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어떤 이는 그저 한낱 도시 괴담일 뿐이라며 일축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집에 이사를 오려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공포 이야기는 실제 사실보다도 사람들의 상상력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주는 묘한 긴장감과 소름은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합니다.